야인시대 121화 3.15 부정선거 유지광 사할 사전투표를 모의하다. 마산의거의 시작 윤호TV 사할 사전투표 투표함의 40%를 미리 채워놓는다. 유지광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가 시작됐습니다. 1960년 3월 15일 마산에서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정선거 규탄하라. 4.19 혁명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오늘 야인시대 121화 3.15 부정선거의 전말을 다룹니다. 여러분, 윤호TV입니다. 1960년 2월 미국 월터리드 육군병원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병세가 심각했죠. 그리고 조병옥 박사 서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조 박사가 돌아가셨다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 상대할 사람이 없어 민주당은 절망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이승만의 독주가 됐습니다. 경무대 이승만 대통령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병옥이 죽었다고? 예, 각하. 미국에서 수술 중 서거했습니다. 이승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군.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안도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사라진 것이니까요. 이제 대통령 선거는 문제없겠군. 예, 각하. 각하의 당선은 확실합니다.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부통령 선거입니다. 부통령? 예. 민주당 장면 후보가 강세입니다. 이기붕 선생님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승만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장면이야? 지난번에도 장면한테 졌잖아. 1956년 선거에서 이기붕은 장면에게 패배했습니다. 부통령 자리를 내줬죠. 이번에도 지면 안 돼. 내가 죽으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거야. 이승만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놈한테 대통령 자리를 넘겨줄 수 없어. 알겠습니다, 각하. 이기붕의 집. 이기붕이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조병옥이 죽었으니 대통령 선거는 끝났어. 이기붕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부통령 선거는 장면이 강해. 여보. 부인 박마리아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겨야 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슨 수를 쓴단 말이야. 이기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워서는 장면을 이기기 어려워. 그럼 정정당당하지 않게 싸우면 되잖아요. 박마리아가 눈을 빛냈습니다. 부정선거를 하자는 거예요. 부정선거? 선거를 조작하면 돼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이기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해. 위험하든 말든 이겨야 해요. 박마리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부통령이 되면 다음은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각하가 연로하시잖아요. 이기붕이 침묵했습니다. 박마리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승만은 이미 85세.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나이였죠. 부통령이 되면 대통령 승계권이 생깁니다. 최인규를 불러. 이기붕이 결심했습니다. 내무부 장관을 불러서 방법을 논의하자. 내무부.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이기붕을 만났습니다. 부통령께서 부르셨습니까? 최 장관. 이기붕이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해. 방법을 강구해줘. 방법이라 하시면? 선거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 말이야. 최인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최인규는 전국 경찰과 공무원들에게 극비 지령을 내렸습니다. 부정선거 방법이 담긴 문서였죠. 첫째, 사할 사전투표. 투표함의 40%를 미리 이승만, 이기붕 표로 채워놓는다. 투표 시작 전에 이미 40%가 자유당 표로 채워져 있으면 나머지 60%에서 야당이 압승해도 자유당이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투표. 유권자들을 조로 묶어서 서로 감시하게 한다. 비밀투표가 아니라 공개투표를 강요하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찍는지
서로 감시하게 만들면 야당 후보를 찍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완장부대 활용.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 야당 지지자들을 위협한다. 투표소 주변에 깡패들을 배치해서 야당 지지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넷째, 야당 참관인 축출. 투표소에서 야당 참관인을 내쫓고 표를 조작한다. 참관인이 없으면 마음대로 개표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3.15 부정선거의 청사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는 범죄 계획이었죠. 동대문 화랑동 지회 본부. 이마수가 유지광을 불렀습니다. 이마수는 이제 동대문파의 실질적인 수장이었습니다. 이정재가 물러난 후 조직을 물려받았죠. 유지광. 이마수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두꺼운 문서 뭉치였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무슨 지시입니까? 부정선거야? 이마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지시하듯이. 사할 사전투표를 실행해야 해. 사할 사전투표요? 유지광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 투표함의 40%를 미리 채워놓는 거야.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이마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무부에서 경찰과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어. 우리는 현장에서 실행만 하면 돼. 유지광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이 적혀 있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투표인 명부를 확보할 것. 투표용지를 빼돌려 미리 기표할 것. 기표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미리 넣어둘 것. 수천, 수만 장의 투표용지를 미리 기표해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십만 장이 될 수도 있었죠. 이건 엄청난 규모의 작전입니다. 유지광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해. 이마수가 유지광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넌 똑똑하고 조직력이 있어. 화랑동 지회 조직원들을 총동원해. 전국 각지에 배치하고. 전국 각지에요? 서울, 부산, 대구, 마산, 광주. 주요 도시에 다 배치해야 해. 이마수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특히 마산이 중요해. 야당 세력이 강한 곳이야. 알겠습니다. 유지광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건 범죄야.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거야. 유지광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선거는 국민의 기본권이야. 그걸 조작한다고. 유지광은 깡패였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습니다. 장충단 집회 방해 사건 때도 마음이 불편했죠. 하지만 오야붕의 명령이다. 따를 수밖에 없어. 유지광이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나는 오야붕을 모시는 사람이야. 명령에 복종하는 게 내 도리야. 유지광은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설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명령에 복종했죠. 그것이 그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훗날 혁명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는 운명을. 화랑동 지회 본부. 유지광이 간부들을 소집했습니다. 낙화유수, 권상사, 김기홍, 조열승. 핵심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작전을 설명한다. 유지광이 말했습니다. 3월 15일 선거에서 우리는 자유당의 승리를 보장해야 한다. 어떻게요? 사할 사전투표. 유지광이 설명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투표용지를 빼돌린다. 미리 이승만, 이기붕표로 기표해서 투표함에 넣어둔다. 투표 전에 미리 표를 채워놓는다는 겁니까? 그래. 40%를 미리 채워놓으면 나머지 60%에서 져도 이길 수 있어.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완장부대를 편성한다. 유지광이 계속했습니다. 투표소 주변에 조직원들을 배치해서 야당 지지자들을 위협해. 알겠습니다. 간부들이 대답했습니다. 유지광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정재 회장님은 뭐라고 하실까? 유지광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정재는 이미 현역에서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이기붕에게 선거구를 빼앗긴 후 조직을 이마수에게 물려줬죠. 회장님이라면 이런 일을 시켰을까? 유지광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야붕은 이마수,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유지광의 도리였습니다. 한편 부정선거 계획이 신문에 노출됐습니다. 사할 사전투표, 부정선거 지령 폭로, 민주당이 내무부의 극비 문서를 입수한 것이었습니다. 전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부정선거를 하려고, 자유당이 선거를 조작하려고 해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신문들이 대서특필했죠. 사할 사전투표 지령 폭로, 내무부 극비 문서 입수. 그러나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발뺌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뻔뻔하게 말했죠. 이것은 야당의 모략입니다. 사실무근입니다.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흑색 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서가 진짜라는 것을. 하지만 자유당 정권의 힘은 강했습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비판을 잠재웠죠. 경찰을 동원해 야당 인사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렇게 선거일이 다가왔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선거 당일 아침부터 전국의 투표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유권자들이 줄을 서서 투표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산 한 투표소. 투표용지가 없어요. 뭐라고요? 투표용지가 떨어졌다고요? 오후에 오래요. 수천 명의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사할 사전투표에 사용됐기 때문이죠. 유권자 명단에는 있지만 투표용지는 없는 상황. 누군가가 미리 그들의 표를 대신 행사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왜 투표를 못하게 해? 우리도 투표할 권리가 있어.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수십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세 수백 명이 됐죠. 그리고 수천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마산 시내, 남성동 거리, 시위대가 모여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맨 앞에 섰습니다. 마산상업고등학교, 마산고등학교 학생들. 어린 얼굴에 결의가 서려 있었죠. 부정선거 규탄하라. 민주주의에 사수하라. 이승만 하야하라. 학생들, 시민들, 노동자들. 수천 명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은 손에 손을 잡고 행진했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쳤죠. 저기 경찰이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막아섰습니다. 수백 명의 경찰이 곤봉을 들고 서 있었죠. 뒤에는 소방차까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해산하라. 해산하라. 경찰 지휘관이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불법 집회다. 즉시 해산하라. 해산 안 해. 시위대가 맞섰습니다. 부정선거 규탄한다. 투표할 권리를 달라. 경찰은 국민을 지켜야지 왜 막아? 경찰이 돌진했습니다. 곤봉이 휘둘러졌습니다. 으악! 학생들이 쓰러졌습니다. 시민들이 돌멩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때려! 때려! 양쪽이 엉켜 싸웠습니다.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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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성이 울렸습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한 것이었습니다. 실탄이었습니다. 으악! 시민들이 쓰러졌습니다. 피가 거리를 물들였습니다. 붉은 피가 아스팔트 위로 흘러내렸죠. 사람이 죽었어. 경찰이 총을 쐈어.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마산 의거가 시작된 것입니다. 시위는 밤새도록 계속됐습니다. 경찰의 발포에도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죠. 죽은 사람들의 원한을 갚자. 부정선거 타도하자. 마산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울, 김두한의 집. 김두한이 마산 소식을 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산에서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산에서 경찰이 시민들에게 총을 쐈다고 김두한이 라디오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예, 형님.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김영태가 보고했습니다.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해 발포했다고요. 학생들도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김두한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죠. 자유당 놈들. 끝까지 이러는구나. 김두한이 분노했습니다. 부정선거도 모자라서 국민한테 총을 쏴? 형님, 이건 살인이야. 학살이야. 김두한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쾅!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형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산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 김두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회에서 싸워야지. 김두한이 결심에 찬 눈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마산에 가봤자 뭘 할 수 있어? 싸움은 국회에서 해야 해. 국회에서요? 그래. 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게 만들어야 해. 김두한이 일어섰습니다. 최인규 내무부 장관, 이기붕, 이승만. 이놈들을 끌어내려야 해. 알겠습니다, 형님. 김두한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별이 빛나고 있었지만 김두한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국민을 총으로 쏘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해. 김두한은 확신했습니다. 자유당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유당이 무너지면 이정재도 무너진다는 것을. 교도소. 이화룡의 감방. 이화룡이 감방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도관이 신문을 넣어줬기 때문이죠.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났다고. 이화룡이 신문을 읽으며 물었습니다. 예, 형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고요. 정팔이 말했습니다. 같은 감방에 있던 정팔이 옆으로 다가왔죠. 경찰이 발포해서 사상자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학생들도 죽었다고요. 학생들까지. 이화룡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유당 놈들 정말 막 가는구나. 이화룡이 창살 너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감옥 안에서 보는 하늘은 더 푸르게 느껴졌죠.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형님? 시라소니 형님 말씀이 맞았어. 자유당은 영원하지 않아. 이화룡이 미소 지었습니다. 시라소니가 면회 왔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은 변해. 자유당도 영원하지 않아. 그때까지 버텨라. 이정재 놈도, 임화수 놈도, 유지광도 곧 대가를 치를 거야. 이화룡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그렇게 될까요? 정팔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반드시. 이화룡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민한테 총을 쏘는 정권이 오래 갈 리가 없어. 역사가 그놈들을 심판할 거야. 그럼 우리는 기다리면 돼. 세상이 바뀌는 걸. 이화룡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3년형이라고 했지? 그 3년 안에 세상이 바뀔 거야. 정말요? 확신해. 이화룡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가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야. 정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의 말이 맞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이화룡의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한 달 후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마산에서 시작된 불꽃이 전국으로 번졌죠. 서울에서도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승만 하야하라. 자유당 물러가라.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자유당은 몰락합니다. 그리고 이정재, 임화수, 유지광. 그들은 혁명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충정로 도끼 사건으로 이화룡을 함정에 빠뜨렸던 그들이 이제 자신들이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역사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야인시대 121화 어떠셨나요? 3.15 부정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조병옥 서거 이기붕 부정선거 결심. 최인규 내무부 장관의 극비 지령. 사흘 사전투표. 투표함의 40%를 미리 채워라. 유지광이 화랑동지회를 동원했습니다. 투표용지 빼돌리기, 완장부대 편성. 그러나 부정선거 지령이 신문에 폭로. 1960년 3월 15일 선거 당일 마산에서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투표용지를 달라. 부정선거 규탄하라.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
피가 거리를 물들였습니다. 마산의거의 시작 4.19 혁명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다음 화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윤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